박지만 회장의 고교 동창이자 또 육사 동기인 이재수 기무사령관 인사 조치가 됐습니다. 어디론가 지금 경질이 된 상황인데 무슨 배경이 있었는지 조수진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조 차장, 예. 좀 취재가 됐습니까? 무슨 배경이 있었는지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요. 예, 청와대 인사 참 취재가 쉽지 않습니다. 예, 계속 미스터리로 남는 경우가 많아서 참 기자들도 당혹스러운데요. 어제 장성 진급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늦었는데요. 문제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무사령관이 교체가 된 것 굉장히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무사령관은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군의 모든 기밀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서입니다. 또 대통령의 독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앉히지 않은 핵심 요직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기무사령관은 통상적으로 2년 정도 하는 것이 관례로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취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기무사령관이라는 핵심 보직을 왜 바꿨을까? 이 부분도 논란이 되는데 더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지만 씨와 아주 절친한 사이라는 겁니다. 중앙고등학교를 같이 나와서 육사 37기 동기고요. 생도 시절에도 같이 붙어 다녔던 단짝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육사를 누군가가 가서 나도 따라가겠다 했을 정도로 친했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도 자주 놀러 오고. 그렇습니다. 이 어느 정도 친했냐면요. 군 관계자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 대통령이 아들 이렇게 평가가 아니라 친구 박지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대하는 기무사령관에게 지만 씨가 아주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도 시절부터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예비역 장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만 씨에게 이재수 중장은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중마고우다. 학과 시간은 물론이고 휴가, 외박 때도 꼭 붙어 다녔다.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도 어머니 유경수 여사를 잃고 방황하던 동생을 보살펴준 이 중장을 각별하게 대했다. 자, 그렇게까지 친한 이재수 사령관 굳이 저렇게 경질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군 안팎에서는 이 이재수 사령관의 이 교체를 두고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지만 회장과 너무 가깝다는 것 때문에 기무사령관으로 부적절하다. 예. 끊임없는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이거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바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국감 때 바로 이재수 기무사령관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박지만 씨와 친한 사이가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고교 동창이고 육사 동기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죠. 최근 만난 적은 없고 한 달 전에 통화를 했다. 그런데 친한 친구 사이라 예전에 식사를 한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친하다는 얘기를 좀 감추고 해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다는 뉘앙스로 읽혀집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수 기무사령관, 어쨌든 박지만 회장의 아주 가장 친한 친구인데 네. 지금 어쨌든 경질이 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선 라인에서 지금 박지만 회장의 라인들을 다 정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무사령관이 통상적으로 2년 정도를 일하는데 1년 만에 교체됐다는 것. 그리고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었는데 이 박지만 씨와 가깝다는 것 때문에 밀려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으면서 이 배경에는 또 비선 라인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선 라인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만해상한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정윤회 씨 얘기도 그동안 계속 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청와대 인선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인사 교체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비선이 있지 않고서는 해석하기 어렵다. 그 비선의 중심에는 또 정윤회 씨, 정 실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제 달리 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 보니까 이 인사교체를 보면서 비선 라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 박지만 몰아내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럼 박지만 씨 세력을 없애려고 하면 그럼 뭐 하려고 1년 전에 이재수 중장을 기무사령관에 임명을 했겠습니까?
그 요직에. 다른 자리도 많은데 이분은 인사통으로 성장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갈 자리가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중장 진급시키면서 기무사령관으로 왜 1년 전에 보냈겠느냐. 자연스럽게 기무사령관 거쳐서 뭐 다른 인사 필요한 부서 내지는 뭐 부사령관이나 뭐 군사령관으로 영전해서 갈 수도 있는 예. 군인이니까 지금 중장이니까 대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박지만 회장하고 결부시켜서 음모론 그다음에 비선 라인이 또 개입한 거 아니냐. 사실 이거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예, 근데 이동희 차장이 지금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뭐냐면 박지만 회장과 친한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인사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도 조수진 차장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바로 올 4월이었는데요. 그 조응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이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 예, 예. 바로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은요, 검사 출신인데 고향이 대구고 또 박지만 씨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박지만 인맥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갑자기 올 4월에 교체가 된 겁니다. 사실상 경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박지만 씨와 가깝다는 이유로 좀 밀려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가장 그 가까운 친인척 공직 비리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하겠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담긴 거 아니냐. 제가 검찰 나가면서 이 조응천 당시 부장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박지만 씨가 방황할 때 필로폰 수사를 여러 번 받았었는데 아, 네. 그때 수사검사가 조응천 검사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때 굉장히 그 흉금을 더 놓고 피의자의 말을 제대로 담아주는 전부 소화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박지만 씨가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조응천 전 비서관에 이어서 바로 아주 절친인 이재수 기무사령관까지 갑자기 물러나게 되면서 어떤 거대한 이 친인척 비리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명분 하에 밀어내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물러난 뒤에 지금 새로 임명된 분이 바로 조현천 기무사령관인데 이분과 관련돼서 또 인맥 논란이 지금 일고 있죠. 어떤 내용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후임으로 지금 나온 그 조현천 신임 기무사령관은 그 알짜회 소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알짜회요? 예, 알짜회는 1977년에 육사에 들어간 34기부터 43기까지 예. 모두 10개 기수에서 기수별로 12명씩 120명이 모인 조직입니다. 예. 육국 육사 출신의 사조직인데요. 서로 잘 알고 지내자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알짜회인가요? 그래서 예. 알자회라고 했는데 군 내에서 요직을 독식하다 보니까 예. 알짜회로 이제 불리게 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게 1992년도쯤에 그 서로 요직을 주거니 받거니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다가 적발이 돼서 사실상 와해가 됐고 한동안 진급해서 불이익을 받다가 1990년대 말쯤에 돼서야 별다른 불이익 없이 승진을 했던 예. 그런 사례입니다. 박지만 회장이 워낙 갖고 있는 영향력 굉장히 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또 온누이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논란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저희가 계속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